안녕하십니까. KT AI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저는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WE, 그다음에 삼성전자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AI 반도체 리벨링 회사 사회이사 KT 사업 담당 정도를 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앞에 중요한 AI 정책 얘기해 주셨고, 그 정책들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요즘 생성형 AI 시장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 트렌드를 좀 얘기 드리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기업이 AI를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챗GPT 3.5 정도가 나왔을 때 챗GPT 3.5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숫자가 여기 47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바이어스 있는 거죠. 너 무슨 숫자를 좋아하거나 프롬프트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면 4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오늘 여기 많지는 않으니까요. 질문 이런 건 없이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프리트레인 단계, 그러니까 사전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CIA 같은 그런 위험한, 그러니까 정보에 민감한 기관에서의 많이 인용되고 활용됐던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3.5까지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모델, 베이스 모델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퀘스천이 계속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이후부터는 많이 이제 제재들이나 기타 등등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지만 그 전에 학습됐던 데이터들이 과연 어디까지 데이터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유추해볼 수 있는 인플리케이션이 있는 워업이었고요. 여기 영상 잠깐만 좀 틀어보시죠. 영상 틀게요. 여기 잠깐 보면 이 테슬라 우리 자율주행인데 저 오른쪽에 빨간색 보이죠? 이게 아마 햇빛에 반사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영상. 네. 아래쪽 보면 지금 신호등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중앙불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재밌죠? 이게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완벽한 거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을 잘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 자율주행으로 하기에는 저런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이슈죠.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재미난 요소일 것 같아요. 요 왼쪽에 영상 이 영상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구글 게임 엔진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요게 이 게임을 다이나믹하게 지금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기존에는 내가 어떤 기반의 설계를 해서 이런 게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룰 기반으로 막 코딩을 하죠. 그리고 전체의 그 가상 세계를 다 구현을 해서. 근데 얘는 학습을 사전에 강화 학습 같은 걸 시킨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게임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의 내가 사용자가 행동들을 보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우리 오픈 소스가 있어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그걸 계속 리얼타임으로 계속 생성을 하면서 이 렌더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내는. 파격적이죠. 이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미칠지는 상상에 맡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기 때문에 해상도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점점 가상화 세계에서 영화를 보셨던 그런 것들이 이미 옛날처럼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이 있을 수 있는 초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좀 드려보려면 지금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총 10가지 정도의 트렌드 중에 위에 있는 그 에이전트나 리스폰시블 AI, 소브리는 일부 제가 연구를 할 겁니다. 정책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드 있는 그 트렌드들을 그냥 공유드리면서 시장에서 있는 다이나미즘 정도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마지막 정도만 저희 KT에 연관된 내용을 잠깐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회사를 대표하기보다 오늘 정책과 인더스트리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용도로 좀 그냥 객관적인 그 흐름들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하드웨어 부분이 가장 밑단에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러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는 사업비랑 기타 등등을 다 팔아먹는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고 다른 열심히 돈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거의 번다기보다는 열심히 돈을 쓰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보면 학습 쪽 영역에서는 GPT-5는 GPT-4 대비 사용할 수 있는 학습량이 지금 MS 애저의 CTO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인프라를 굉장히 MS 애저를 많이 쓰거든요. 오픈 AI가.
그 정도 규모를 쓴다. 그럼 아직도 우리 막 엔비디아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쓰는 거 다 끝났냐 안 끝났냐 이런 지금 계속 논란이 있죠. 여기서 얼마만큼 더 계속 쓰냐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흐름과 진짜 리얼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더 아직도 쓸 수 있다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왼쪽 영상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좀 해상도가 낮아서 여기 밝아서 보이진 않으실 수 있는데, 왼쪽은 제가 지금 사회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AI 반도체 리벨리온이라는 국내 반도체 회사의 라마3를 지금 인퍼런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잘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인퍼런스 쪽에 다시 새로운 금강은 우리는 이제 못했죠. 아까 제가 학습하는 금강은 추론할 수 있는 금강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오른쪽 그림 영상 좀 틀어보시겠어요? 요즘 좀 가장 핫한 왼쪽에 있는 게 라마3 70빌리언짜리를 그룹이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동시에 지금 돌린 거예요. 잠깐 보셨죠? 왼쪽이 지금 엄청 빠르죠? 인퍼런스 속도가 그냥 한 번에 툭 튀어나와 끝났어요. 질문에 대한 같은 답을 70bt는 저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고객들이 진짜 리얼 비즈니스 쓸 때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새로운 금강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왼쪽 영상 좀 한번 봐주시죠. What would art be like without emotions? It would be empty. What would our lives be like 여기까지만 without? 같은 얘기, 뭐 empty 나왔고, 그리고 쉬운 영어들 아까 기억나실 거죠? 오른쪽 영상 중앙에 What would art be like without emotions? It would be empty. What would our lives be like without 네, emotions? 됐습니다. 동일한 오디오로 생성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 got a dirty mind, I got filthy ways. I'm trying to take my aim in your Milky Way.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딥페이크 뭐 이런 아주 부작용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인더스트리에서 조금만, 물론 이걸 아직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고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퍼런스 시장이 발달하면서 비용이 떨어졌을 때에 없어질 직업과 이걸 잘 따라서 엄청나게 시장이 생성될 것들이 상상력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소들이 얼마만큼 로봇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 그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파급 효과들에 대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보면 여기 아까 가속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하드웨어 부분, AI 하드웨어 가속기 부분을 잠깐 중간에 좀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이게 사티아가 올해 아마 이게 5월, 6월쯤에 발표를 했던 MS에서 발표했던 과제 중에 왼쪽에 밑에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저도 결국은 GPU를 쓰기 위해서 엔비디아 외에 AMD 자체적인 AI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밑된 영역에 엔비디아만으로 사용했을 때는 종속이 되다 보면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음 트렌드로는 이제 멀티모달인데, 멀티모달에서 진짜 파격적인 조금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아디다스 마크죠. 아디다스의 광고를 단 하나도 처리하는 거 프롬프트 가지고 광고를 찍어낸 거예요. 근데 되게 예전에보다 훨씬 자연스럽던데. 네, 시간계산 여기까지만 보이네요. 일단은 그러면 이 정도의 퀄리티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뮤직비디오나 광고 쪽에서도 혹은 지금 현재 소라 때문에 여러 가지 할리우드에 있어서 비밀리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멀티모달에서 특히 이런 영상 부분에서 상당히 돈으로 비즈니스가 있을 거다. 대신 비즈니스가 있는 만큼 새로운 아까처럼 각종 법안이나 규제나 사람들이 논란은 계속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비용 대비 성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멀티모달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그러니까 왼쪽은 사실 멀티모달에서 되게 라이블리하게 구글이 지금 오픈 AI 비슷하게 나왔던 영상이라 좀 제외하고, 딥페이크의 지금 어떤 퀄리티 정도만 잠깐 보기 위해서 오른쪽 영상만 잠깐만 틀어보고 저희가 넘어갈 것 같아요. 보이시죠? 저기 조금 저같이 생긴 이제 투박한 남성분이 저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데, 왼쪽에 여성분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는지 바로 보이죠. 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아프리카 BJ 상황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기 아까 발표하신 장 변호사님도 하실 수 있고, 저희 사무관님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BJ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아까 다 얘기했던 입법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지 파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발표 이전 발표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앞으로는 핵심일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오른쪽에 영상인데 제가 보진 않고 저는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에 관련된 분이신데 앞으로 이 얘기예요. 윤래 옆을 하면 다음 금광은 뭐냐? 아까 제가 인퍼런스 금광이랑 멀티모달로 하는 금광 그런 것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있어서 이분들 입장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은 모델이고 뭐고 막 경쟁을 하는데 앞으로 내 개인이나 조그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냐 할 때 특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경쟁이다. 왜냐면 이미 학습을 수많이 해놓은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그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만 가지고 움직여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살짝 로봇 같은 데다가 명령만 두면 그게 어마어마한 차별을 가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근간이고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스타트업을 투자해야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여기에 블로그나 변호사님 새로운 제일 중요한 정보들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점점 시장에서 이거면 내가 그냥 데이터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점 지금도 뭐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왔을 때는 큰 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잠시만 아까 제가 하나 언급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걸 위해서 옛날에 저희가 업스테이지나 판다는 이제 수학 앱 만들어서 찍어내는 그런 데랑 같이 그런 독특한 수학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형태는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파급력을 먼저 일으켰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른쪽 영상 일단 틀어놓으시고 제가 구두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건 이제 코파일럿이 저 PC는 지금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파일럿 PC가 그냥 우리 인터넷 연결 없이 LLM을 그대로 쓰면서 LLM을 쓸 수 있는 각종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 PC일 때 개인 정보를 쓸 거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다 답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프리뷰고 조만간 GA도 나올 거예요. 저런 과정들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성해로 다 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로 노트북에서 만들었다. 그 정도이고요. 사실 굉장히 파급이 있을 수 있는 게 온 디바이스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금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빅 모델들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제 한계를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다시 단말 업체로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면서 다시 단말 업체에 있었던 퀄컴이나 이런 업체들이 GPU, 그러니까 우리 AP나 그다음에 베이스밴드 칩 만들던 회사들이 AP까지 넘어가는 회사들에게 패러다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기에는 한계는 스몰 모델이나 온 디바이스 같은 모델들이 얼마나 성능을 내냐가 이제 좌지우지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좀 이 영상 하나만 틀어놔보죠. 그다음에 지금 파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게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Hey, I'm doing great, and it looks like you're about to dive into some Minecraft. 이거 뭐냐면 Ready to build, 마인크래프트인데 explore, 제가 마인크래프트 앱을 하는데 AI가 설명을 해줘요. 게임 걸. sword. My son plays this game all the time, and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No worries. I'm here to help you impress your son. I see you've got a crafting table in front of you, which is a great start. To 잠깐만. craft a sword, 지금 뭐냐면 내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데 제가 게임하는 방법 몰라요. 근데 옆에서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게임 상황을 읽어주고 저 박스에 뭐뭐뭐 해서 저기에 뭐 아이템이 있을 거야. 검 같은 거. 저거 한번 부셔보면 어때? 그럼 서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근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제 친구랑 같이 한 듯이 코파일럿이 같이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는 이 시장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는 나의 포지티브한 쪽으로 유도를 할 거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범죄용으로나 아니면 진짜 좀 마약용으로나 다른 쪽으로 빠지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큰 영향도를 미칠 수 있는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앱 서비스 입장에서 좀 바라볼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이제 아직 이번에 아이폰 16에 좀 제대로 나오지는 못했는데 결국 디바이스가 다 퍼진 거는 제일 많이 퍼진 게 삼성폰이랑 아이폰인데 아이폰에 이제 챗GPT 제대로 동작시켜서 들어왔을 때의 파급력은 상당할 거다. 그 파급력 보고 바로 앨런이 그때 그랬죠. 나 저거 가지고 내 회사 들어온 애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할 거다. 이제 그만큼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커질 거라는 거를 바로 짐작하고 얘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그 시장 동향 조금 얘기 들었는데 그 시장 동향에서 저희가 지금 또 중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아까 AI 입장에서 요즘 오늘 이 복도 말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망분리 규제 완화가 굉장히 A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8월 달에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정도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드맵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 로드맵의 지금 그 방향성은 규제 샌드박스에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거는 사실 금융 쪽에서도 민감하죠. 굉장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근데 결국은 AI는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글로벌 빅테크 AI는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저희 KT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이제 한국에다가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넣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점점 열어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요소들이 사용하기에 조금은 보안성을 유지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지금 망분리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방향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때로는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들이 좋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클로즈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글로벌과 경쟁을 하면서 저희 쪽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 망분리 규제가 AI에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국정원에서 지지난주에 발표했던 거죠. 이제 국정원에서 그 관리하는 것과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영향력이 좀 다릅니다. 국정원에서는 결국 이제 멀티레이어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굉장히 기밀 데이터는 여전히 안 돼. 하지만 조금 민감하고 공개하는 쪽에서는 얼마만큼 마스킹을 하고 제대로 하면 일부는 클라우드에 있는 형태의 AI들도 쓸 수 있는 형태로 점점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는 점점 이제 로드맵을 아직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건 발전 방향에 따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심히 보면서 기술과 정책과 이런 것들 같이 따라가야 되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과정에서 얼마만큼 소버리니티라고 하는 혹은 시큐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곳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 활성화도 시키면서 해외와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건전하게 이끌어가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또 소버린에 대해서 재미난 사례를 한번 드려보면 이 영상을 좀 이게 사실 저희가 태국에 있는 회사에 실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구축이 완료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부터 GPU 팜부터 모델부터 그다음에 스튜디오라고 하는 LMOps 애플리케이션과 이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수출을 굉장히 빠르게 한 거죠. 저런 지금 유즈 케이스들을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저희 회사가 만들어 드렸지만 그 나라에서의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라의 서브리티를 보장해주면서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회사는 챗GPT나 구글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그 나라의 문화, 태국 같은 경우 왕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까지만 배우고 조금이라도 왕을 조금 모욕하는 형태나 이러면 바로 본장도 맞고 큰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프리트레인 데이터에다가 다 모아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이고 그게 소버리티를 강조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 형태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업이나 이런 거 고려할 때 그럼 결국 챗봇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걸 어떻게 도입할 때 도입하는 각자 고려의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소스 모델, 아까 프론트 모델, 챗GPT나 클라우드나 제미나이 같은 걸 쓰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면 결국 고성능 모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굉장히 빠르게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용이 사실 비용 문제가 있는 게 활성화 수,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가 좀 작을 때는 그리고 지금 경쟁적으로 금액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POC 정도 파일럿 서비스 때까지 기업이 도입하는데 문제가 아닌데 이게 갑자기 스케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동시 접속 수다가 50만, 정부에서 쓰다 보니까 대국민, 대정부를 쓰다 보니 막 100만, 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성능, 고성능 대신 컨트롤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잠깐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죠. 실제로 한번 그 뻑이 난 거죠. 전체 시스템이. 그래서 챗GPT, 클로우드, 퍼플렉시티까지 한번 마비가 돼서 하루 동안 난리가 났었던 거죠. 이런 게 만약에 정부나 중요한 민감한 데에 영향을 미치면 아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책임 요소에 있는 중간에 엔터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엔터티를 아주 안전하게 저희 회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요소들 때문인지 오픈AI가 GPT-5 하기 전에 미 정부에 우선 공개를 해가지고 약간 액세스도 시키고 비일리가 있으면 검증 결과를 통과할 때만 공개를 하겠다. 이런 지금 작업들도 사전에 작업하고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후발주자는 망했어요. 이제 저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픈AI는 나는 먼저 나가서
규제를 계속 만들어와서 나만 들어가고 너 규제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어 라고 해서 독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크죠. 근데 오픈소스 많이 쓰잖아요. 라마나 이런 거. 저희도 한번 오픈소스를 약간 내년 정도에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 리듬이랑 모델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파인튜닝 해서 성능 개선해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은 있고요. 비용은 조금 더 저렴하게 그 프론티어 모델 쓰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라마가 보면 지금 최근에 저게 지금 한 3억 5천 정도의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놀랐죠?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은 수가 3억 5천 명이에요. 횟수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도 굉장히 유의는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 정도의 상황인데 다만 이 오픈소스의 정책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지만 오픈소스가 아닌 애매모호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잘 읽어보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여파들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는 프로프라이터리 소스 모델인데 이건 대체적으로 뭐 KT도 만들어내는 거, LG 엑사운도 만들고 네이버도 만들고 있는 그런 자체 모델들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성능은 좀 계속 어느 시점에는 또 괜찮지만 빅테크를 따라잡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을 투자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주관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컨트롤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어쨌건 우리나라 안에 있는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에서 규제나 뭐 할 때 언제든지 바로 들어와서 제재를 가거나 저희 데이터 다 까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에도 좀 유리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가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더라도. 근데 비용이 일부들은 당연히 클라우드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뭐 온프레미스 할 때 약간 초기 비용이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 모델들을 세 가지 케이스들 다 하기 위해서 약간 멀티모달을 믹스해서 쓰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좀 출원해 있는 상태고요. 가장 베스트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다이나믹하게. 이제 리즈너블 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KT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기업의 민감한 부분들 자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온프리미스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프론티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모델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규제 정책에 열릴 때 맞게 쓰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장에다가 제공하는 방식의 그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하반기부터 조금 선보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항상 이런 업계에 몸담고 있고 여러 가지 예전에 챗봇사업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인간에 대한 사실 좀 저도 현타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창의물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실 그 AI가 이게 좀 허틀이 있네. 우리 빨래도 하고 이런 걸 시키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AI는 내가 그림도 그려주고 내가 인텔리전트한 일을 자꾸 하는 거죠. 블루 컬러 일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래서 자신 있게 블루 컬러에 있는 저쪽에 우리 공사 현장에서 자 해봐 챗GPT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로봇이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오는 것 때문에 저영향도 미칠 것 같아요. 저희 현타가 오늘 이런 마무리 좀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오늘 공유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KT 예안 사업감사